반갑습니다. 고순호입니다. 네팔 인도기행 2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하여 필라우라 코트에 있는 네카필라성이라고 하는 유적지와 그 인근의 족가모니 부처님이나 샤카족과 연관되어 전해지고 있는 여러 유적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시다르타 태자가 출가하여 출가 수행자로서의 척파를 내딛게 된 라마그라마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는 구글에서 전제한 것입니다. 이 지도로 보면 카필라성이라고 하는 필라우라 코트에 있는 유적지는 여기에 있고 룸비니는 여기에 있으며 이 시간에 가보고자 하는 라마그라마는 이쪽에 있습니다. 이곳 룸비니 지역에 머무는 경우라고 하면 라마그라마까지는 그다지 먼 거리가 아니기에 바로 다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카트만두에서 가는 길이라면 카트만두는 산악지역에 있고 라마그라마는 평원지역에 있기에 미니로 가는 길을 따라 장시간 구불구불 내리막길을 따르다가 평원에 이르러 룸비니로 가는 길과 헤어져 왼쪽의 길을 따르면 라마그라마에 닿을 수 있습니다. 카트만두에서 자동차 편으로 룸비니로 가는 길이라면 라마그라마로 가서 순례하고 룸비니로 가는 것이 편리합니다. 카트만두를 출발하여 남하하며 장시간 내리막길을 따르다가 평원에 이르러 이런 강변의 도로를 만나게 되면 조금은 시원한 감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불전에는 카필라성을 나선 시다르타 태자는 밤을 새워 말을 달려 라마그라마에 이르러 마부도 말도 다 피곤한 것을 보곤 말에서 내렸다고 합니다. 이 지도를 보아도 카필라성 유적지라고 하는 것은 이곳에 있고 라마그라마는 이곳에서 동쪽으로 직선거리 50km 정도 떨어져 이곳에 있으니 경전에 전해지는 바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말에서 내린 시다르타 태자는 머리에 쓰고 있던 관을 벗고 몸에 지녔던 여러 장신구와 보물 등을 찬다카에게 건네주고 찬다카가 차고 있던 보도로 스스로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잘랐다고 합니다. 이것이 시다르타 태자의 출가 수행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Holy Places of Buddhism in Nepal and India 라는 책에서 전제한 것입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아서는 우리나라 사람의 정서와는 좀 달리 보이기도 합니다만 이에는 시다르타 태자가 타고 달려온 백마의 모습이 그려져 있기도 하고 그 옆에는 마부 찬다카의 모습이 그려져 있기도 하며 그 앞에는 시다르타 태자가 찬다카의 보드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모습도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 후 태자는 입고 있는 옷이 태자복이라 어딘가 출가 수행자에게 맞는 옷이 없을까 하고 찾았는데 그때 마침 한 사냥꾼이 나타나자 그에게 청하여 옷을 바꾸어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불전에는 시다르타 태자가 머리카락을 잘라 허공에 던지자 해석천이 이를 받아 도리천으로 가지고 올라갔다고도 하고 한 천신이 생꾼의 모습으로 나타나며
그에게 청하여 옷을 바꾸어 입으려 하자 사냥꾼은 본래 천신의 모습을 나타내 역법한 가사를 올렸다고도 합니다. 불전에는 줄과 수행자가 된 시타르타 태자는 마부와 말을 궁으로 돌려보내고 홀로 숲속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숲속에 앉아 7일간을 지내보아도 깨달은 같은 것은 오지를 않아 보다 유유하게 수행하리라 생각하고 스승을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 처음 찾아간 곳은 바르가바라는 선인의 주처였다고 합니다. 바르가바 선인은 시타르타 태자가 오는 것을 보고 어떤 천신이 자기의 처소로 오는 것이 아닌가 하여 제자들을 이끌고 나와 영접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고행주의자였는데 그 이유를 물으니 그들은 천상에 태어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시타르타 태자는 천상이 비록 즐겁기는 하지만 그것도 복이다 하면 궁해지고 눈에는 벗어날 길이 없다고 일러주며 자신은 천상에 태어남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여 섭섭해하는 그들을 뒤에 두고 떠났다고 합니다. 불전에 따라서는 이 바르가바 선인의 처소를 방문한 것에 대해 전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잠시의 일이니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별 이상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일은 모두 라마그라마에서 있었던 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지도로 보면 여기가 카필라 성의 유적지가 있는 곳이고 여기가 마야 왕비의 친정인 데바다 성이 있었을 데바다이고 여기가 라마그라마입니다. 하지만 라마그라마에는 이에 대해 전해지는 곳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라마그라마를 찾는 것은 라마그라마에서 멀지 않은 곳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인묘로 최초로 세워진 8곳의 사리탑 중 정확한 면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러 정황으로 보아 마야 왕비의 친정인 데바다 성의 홀리아족에 의해 세워진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리탑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사리탑이 있기 때문입니다. 탑이 있는 곳은 이곳입니다. 지금의 데바다로 봐서도 그리 먼 거리가 아닙니다. 제가 라마그라마를 처음 찾은 것은 꽤나 오래전이었습니다. 당시 라마그라마는 벽천으로 보였습니다. 길은 거의 비포장이었고 하나 사람을 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라마그라마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도 이것뿐인 것 같았습니다. 라마그라마에 이르긴 했으나 어디에서도 탑을 가리키는 이정표 같은 것은 볼 수 없었고 이곳저곳에서 물어보아도 아는 사람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탑을 찾으러 이 일대를 이리저리 몇 번을 돌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아주 어렵게 어느 분을 만나 그 위치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곳에서는 올드 템플이라고 해야 한다며 탑으로 가는 길과 탑이 있는 곳의 모습을 자세히 일러주었습니다. 발을 타고 가면서도 큰 나무가 홀로 서 있는 곳을 놓치지 않으려 차창 밖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다 보니 차도에서 멀리 떨어져 희미하긴 하지만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차를 내려보니 확실한 것 같았습니다. 이에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다 보니 다시 나와 그 밭을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밭에서 일을 하던 분이 큰 소리로 손짓을 해 부르면서 그냥 밭을 지나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에게 고맙다는 예를 표하고 밭길을 지나 대탑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여기에 대탑이 있고 그 옆에는 큰 나무가 홀로 서 있습니다. 조금 더 가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이 대탑이 있는 곳은 우제니 마을의 자라이 강변이라고 하였습니다. 조금 더 가니 강은 보이지 않고 조금 낮은 곳에 이런 실개천 같은 것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우기에는 어떤 모습이 되는지 몰라도 건기에는 이런 실개천 같은 것이 흐르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실개천이 있는 곳을 지나니 다시 밭이 보이고 엉성하게 둘러쳐진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입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게 적당한 곳으로 나가서는 예를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우효를 하며 돌아보았습니다. 물론 이 탑도 처음에는 커다란 방구형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면에서 본 모습입니다. 대탑 옆에 자라고 있는 큰 나무가 이곳의 이정표라도 되는 듯 높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이 나무에 붙어있는 조그만 안내문이 그 전부였습니다. 나무에 비해 이에 붙어있는 안내문은 초라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여기엔 라마그라마 알키오라지칼 이라고 영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라마그라마에 있어서 고고학적으로 여김을 나타내는 정도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풀밭에 앉아 이런저런 생각에 잠기다가 예를 올리고 대탑을 떠나서는 우제니 마을 쪽으로 들어섰습니다. 마을 쪽에는 그 용도는 알 수 없지만 이런 넓은 공터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마을길을 따라 내려오면서 한 집 앞에 이르자 어느 여인이 집으로 들어와 보라는 손짓을 하였습니다. 여인을 따라 대문이 따로 없는 집을 들어가 보니 집안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보기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당에는 화덕이 있고 방 안을 들여다보니 가구는 물론 벽에 벽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돌아보게 해준 여인의 표정은 그대로 밝고 수수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처음 순례는 이 집을 나와 마을길을 걸어 차를 타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그 후 라마그라마에도 변화가 일었습니다. 대탑으로 가는 길도 모두 포장이 되어 대형 버스로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차장에 이르러 바로 앞에 보이는 새로 만들어진 길을 따라 강을 건너면 대탑 앞은 이렇게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나무를 돌려 심어 마치 무슨 단처럼 만들어 놓은 것은 굳이 더 가지 않더라도 대탑을 참배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에는 이 나무를 심는데 일본의 도움이 있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대탑의 주위도 정과는 다르게 정돈이 되어 있었습니다. 건기이지만 그래도 강은 강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대탑과 그 옆에
큰 나무는 예전 모습 그대로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탑 가까이 가보니 대탑 앞에는 이렇게 불교기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불교기는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기에 어느 나라 어느 곳에서든지 보면 반가워지니 그것은 이곳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세기의 기록인 불국기에는 당시 탑은 풀로 덮여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7세기의 기록인 대당서역기에는 그때 이미 라마국은 황폐된 지 오래되었으며 나라의 경계도 불분명하고 주민들도 드물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의 동남쪽에는 높이 100척의 벽돌탑, 즉 석가모니 부처님의 인묘로 최초로 세워진 8개의 사리탑 중 하나인 탑이 있어 용, 즉 나가들이 구호하고 있으며 코끼리들이 뜰 따가지고 와 공양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석가왕은 최초로 세워진 8개의 사리탑 중 용왕의 간청이 있는 하나의 탑을 제외하고 7개의 탑을 헐어 사리를 나누어 많은 사리탑을 세웠다고 하였으니 이로써 보면 이 탑은 그 8개의 탑 중 유일하게 헐리지 않은 탑이 됩니다. 하지만 불국기나 대당서역에서 말하는 그 탑이 이 탑인지는 분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다 확실하게 밝혀지길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대당서역계에는 그 탑에서 멀지 않은 곳에 한 사원이 있고 그 사원에서 동쪽으로 100여리 큰 숲속을 가면 시다르타 태자가 처음 출가하여 마부와 말을 돌려보낸 곳이 있으니 아쇼카 왕은 그곳에 탑을 세웠다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보면 시다르타 태자가 처음 출가한 곳과 그 탑이 있는 곳이 그리 먼 거리는 아닌 것 같으나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탑을 우려하고 한쪽 잔디밭에 앉아 한참을 있다가 예를 올리고 탑을 떠나 주차장으로 향하였습니다. 주차장에 이르니 어린 학생들이 버스에 오르고 있어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이곳을 떠났습니다. 이 시간은 이에서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카트만두에서 시작하여 이곳에 이르기까지의 네팔의 순례 여행도 이로써 마치겠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기도 하지만 그런 것은 미래에 미뤄두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인도로 들어가 인도의 불교 규적을 순례 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 인도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